네, 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내 집 마련, 집 한 채를 갖는 방법, 어떻게 집 한 채를 가져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집이 지금 뭐 보합이거나 하락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월세, 우리가 집을 매매든 전세든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월세에 대한 시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딜 가도, 여러분 전국 어딜 가도 월세는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란 얘기죠. 집값은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집을 매매를 하든 내가 새를 살고 있든 간에 골치, 그러니까 고민되는 건 매한가지 똑같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 바에 어쨌든 내 집에, 대한민국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은 반드시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락장에, 지금 같은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약간 하락장, 보합장 하락장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승장에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상승장에 2017년부터 2021년 요 최근 한 3, 4년간에 집을 아무래도 안 갖고 있던 사람은 하락장에도 이 용기가 있겠어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먹어본 놈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아는 거. 근데 그거를 못 먹어보면 당연히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논리인 거죠. 여러분, 상승장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 상승하면 솔직히 말해서 몇천, 뭐 억 단위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거 비일비재 하잖아요.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 내 월급으로, 내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의사고 변호사고 나발이고 간에 따라잡기 힘들죠. 왜? 아니,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뭐 몇천만 원, 뭐 억, 진짜 이런 식으로 막 빡빡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월급과 내 노동소득으로 따라잡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내 집 마련은 하락장에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하락장에 해야 되는지 그런 명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녁 시간에 마트를 갔습니다. 식품관 갔어요. 그러면 신선식품, 예를 들어서 뭐 초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치킨이라든지 어쨌든 남은 음식이 있어요. 뭐 장어라든지 등등. 신선식품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 저녁에 거의 끝날 때쯤에 DC 할인이 들어가죠. 스티커 다시 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만원에 팔던 거를 DC를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6,000원이다. DC 파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 저녁 그 시간대, 딱 특정 시간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할인을 치는 그 시간.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긴 하는데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락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분 부동산 가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집 보러 간다면 부동산 소장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브리핑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도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천천히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내가 우대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살 집을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이 시기란 거죠. 상승장 여러분 가봐야 찬밥 신세입니다. 왜? 집도 안 보고 사는 케이스도 많아요. 상승장에는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가서 상승장에 집을 산다?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보자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가는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진짜 집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그런 장에서 과연 초보자들이 살 수 있냐는 말이죠. 아니죠. 지금같이 투자자들은 12%, 8%의 벽에 걸려서
사지 못하는 이 시기에는 무주택자가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밀집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밀집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구축 아파트는 당연한 겁니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기존의 구축 아파트는 조정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들여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축의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실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세 주는 경우가 있으면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세를 공급이 늘어난다 보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붙겠지만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를 연장하거나 어쨌든 이동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아니 같은 값이면 혹은 더 싸게 나왔어. 그럼 어디 살겠어요? 구축 살 거예요? 신축 살 거예요? 당연히 같은 값이라면 신축을 사는 게 맞죠. 그러면 신축으로 이동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전세가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더 싸지죠. 전세가 실수요자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내려가게 되고 신축도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매도 효과가 조정을 받는다는 논리가 바로 이 간단한 논리입니다. 공실도 발생하게 돼요. 심지어 그리고 안정화 기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겠죠. 이거는 지역마다 그 다음에 각종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상 집을 사는 포인트는 있다는 거죠. 왜? 전세 시세도 내려갔고 매매 시세도 내려갔기 때문에 모든 게 딱딱 떨어지는 시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조금 그나마 여유가 된다면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구축 아파트, 그나마 입지 괜찮은 데를 사셔서 내가 직접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갭으로 껴셔가지고 그렇게 사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타기가 될 수 있어요. 갈아타기. 내가 현재 1번 주택에 살고 있는데 2번에 큰 평수나 어쨌든 좋은 데로 가고 싶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나 24평 살고 싶어. 근데 32평 혹은 40평대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집이 2억이야. 그러면 어쨌든 시세가 2억이고 내가 어쨌든 내놨어. 그러면은 어쨌든 집이 안 팔리니까 어쨌든 싸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2억이니까 10%만 싸게 해도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싸게 파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수를 뭐 40평대나 어쨌든 올라갔어. 근데 큰 평수는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평수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물을 뭐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는 2천만 원 그렇게 부르겠지만 큰 평수는 뭐 5천만 원, 4천만 원 당연히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논리예요. 큰 평수는 더 싸게 하는 거죠. 하락장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팔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팔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는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상승장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팔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내가 저축해놓은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큰 평수나 좀 괜찮은 데로 사기는 쉽다. 그리고 잔금 기간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혹시 내 집 마련에 내가 실제 거주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대출금도 부담이 된다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전세를 낀 매물을 전세 낀 갭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에 주목을 하십시오.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에 주목되다 보면 아까와 같은 논리로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겠죠. 자, 서울이면 더 좋겠지만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서울 출퇴근 가능 역세권 지역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쪽 지역을 위주로 손품, 발품, 여러분 팔 수 있는 품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여러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평상시에 저축 많이 하세요. 절약하시고 시드머니 모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여러분 손품 발품 준비하는 거죠. 자, 저축, 여러분 절약해서 저축했죠. 그 다음에 손품 발품 팔아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절호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매수자 확실히 우위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방법,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집을, 여러분 집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집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내놨죠? 공실을 내놔가지고 누구나 투자자가 사기 좋게,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사기 좋게, 누구든 간에 사기 좋게 공실을 내놓게 했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집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세가 껴있는 매물을 지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공시를 싸게 해서 조금 내리는 것보다 전세가 껴있는 매물은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비교를 했을 때 전세를 껴있는 매물은 훨씬 더 싸게 DC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면 내가 저축해놓은 돈을 합쳐서 뭐 신용대출도 이따 합쳐서 들어가면 어쨌든 전세가 껴있는 전세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돈만 내가 낼 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디스카운트를 들어가는 거죠. 좀 싸게 내고를 해서 더 싸게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실수요자 할 때보다 더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세 만기가 도래하겠죠. 혹은 뭐 갱신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그 사이에 놀고 있지 않겠죠? 돈을 모을 거 아닙니까? 돈을 모았으면 그때 맞춰서 역전세 대비하거나 혹은 내가 입주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대출을 일으켜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뭐 2년, 3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고, 어쨌든 마음으로는 내가 집을 하나 살았기 때문에, 등기를 쳤기 때문에 마음은 안정적인 거죠. 사실상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방법을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 있고,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만 실천을 안 할 뿐인 거죠.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법 모르거나 진짜 실천 안 할 뿐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안에서 모든 게 끝나고 나머지 기타적인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건 그만큼 행운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인데 남들에겐 위기이지만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관심을 갖고 내가 기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준비를 한다면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회가 반드시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